자, 여러분 교재 거기 수식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현재 아까 우리 기말이니까 뭐죠? 기말이니까 1년 말 1년 말 이런 식으로 해서 n은 마이너스 1년 말 또 몇 년 말? n년 말 기말로 이제 갑니다. 그럼 기초와 기말 계산이 다릅니다. 자, 그럼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얼마? A1. 그럼 A가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매년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어떻게 돼? 쓰지 않고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정기적금 가입해서 은행에 계속 돈을 넣어. A1씩. 그러면 N년 말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자, 여러분 매년 말 A1식 정기적금에 가입을 해서 적립을 해가요. 적립해 나갈 때 N년 말 만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총 금액. 그러면 N년 말 A 돈 넣었어 은행에. N년 말 A1 돈 넣었을 때 얼마 받겠어요? 만기 넣자마자 만기됐잖아요. 이자 없어요. 그냥 A 받지. 되겠죠? 그런데 N-1년 말에 A1을 은행에 돈 넣으면은 1년 동안에 뭐가 받아? 이자. 자, A 곱하기 이자 받습니다. 1 플러스 얼마? R에 1승.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면은 1년 말에 A1을 넣으면은 이자가 얼마? 이자는 요 기간 동안 이자. N년 말에서 1년 말을 빼니까 N-1년. 그러니까 1 플러스 복리계산이니까 N- 얼마? 1승 기간 이자. N-1년 동안 이자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더해준다. 이걸 다 더해준 게 바로 뭐다? N년 말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다. 이 총 금액을 여러분 그 교재 총 금액을 뭘로 표현했죠? 연금의 뭘로? 미래 가치로 표현했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해주니까 이거 다 더해준 겁니다. A라는 공통되는 숫자 묶어냅니다. 공통되는 숫자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에 1승 해서 마지막 얼마? 1 플러스 R에 얼마? N-1승. 그러면 요 얘기죠. 요거. 자, 매년 말 받는 연금액 A1에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 뭐라고 하냐 하면요. 계산 암기하면 안 돼요. 연금일 때는 연금 붙입니다. 연금일 때는 뭘 붙여? 연금일 때는 연금 붙이고 미래가치일 때는 또 뭐를 붙여? 미래가치 또 붙여요. 그 뒤에 뭐만? 개수만 써주면 돼. 매년 말에 받는 연금의 A1에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연금의 미래가치도 구할 수 있다. 쉽죠? 요거 계산 못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에요. 몰라도 돼. 여러분 그 어떤 분은 그 뭐 암기하시는 분이 있대요. 거기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요. 267페이지에 그 수식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있죠? 요거 뭐 암기하는데 요거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런 거 암기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이런 건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막 암기 막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요거 계산한 게 그게 나오는 수식인데 그거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요게 뭐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다. 그럼 경제학적인 개념 보세요. 경제학적인 개념. 자, 매년 동일한 금액의 연금 A1을 계속 적립을 해 나갈 때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이 총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한다?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미래가치를 줄여서 내가라고 따죠. 자, 적립의 동그라미. 적립이란 말이 나오죠? 그 기출책 그 바로 위에 보면은 적립이란 말이 나와요. 적립. 그게 포인트야. 적립이 떴다 하면은 연금인데 적립은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다. 자, 그럼 요 수식. 자, 여러분 요 수식에서 A는 얼마? 요 수식에서 A는 양변을 뭘로? 빨간 수식으로 나눕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인데 양변을 뭘로 나눴어요? 빨간 수식 뭐라고 했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내가 계수로 양변을 나눈 거예요. 이때 이것을 또 뭐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것을 감채 기금 계수란 말씀. 용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채 기금.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 요 두 수씩 곱하면 두 수씩 곱하면 얼마? 1. 1이니까 무슨 관계? 역수. 두 수식은 또 역수 관계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거. 여러분, 아까 감채기금 계수는요, 이 개념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그럼 이 A가 뭔지 아세요? A가, 자, 여러분,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을 했어요. 매월 은행에 돈 얼마씩 내죠? 그 금액 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다? 우리는 매 기간, 매월 또는 매년 불입을 해야 돼. 매년 불입을 해야 돼. 뭐를 의미한다? 적립금. 매년 또는 매월 불입을 해 적립금 또는 뭐다? 적금액. 매월 매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인데 얼마? 여러분 정기적금 가입을 하는데 몇 년 후,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예? 5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1억 원.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매월 또는 매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한다?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감채기금 개수다. R 퍼센티지 몇 년? 5년. 그러니까 5년.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감채기금 개수라고 한다. OX. 맞죠? 이 개념을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한번 갑니다. 자, 3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을 했어요. 만기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구해주는 개수는 연금의 내가 개수고, 자, 그러면 또 5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 가입했을 때 매월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는 감채기금 개수. 감채기금 개수 진짜 중요하다. 용어가 어려서 시험에 나오면 제일 잘 틀려요. 정답으로 많이 묻습니다. 감채기금 개수. 나중에 뭐 기출 문제 나온 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개념 먼저 보시고요. 자, 여러분 교재 268페이지로 오시면은 연금의 현재 가치. 자, 2번은 또 갑니다. 현재 1년 말, 2년 말, 어느 년 말, 또 매년 말에 또 뭐가 있다?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 또 얼마? A. 자, 매년 말에 또 동일한 금액 A, 연금액 A1을 나는 매년 받기 싫다. 매년 받기 싫어. 나는 현재 한꺼번에 받고 싶어요. 되겠죠? 얼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국민연금 초기에 일시불로 줬어요. 아세요? 초기에 일시불 줬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나는 80세까지 매월 받아서 나 못 살겠다. 현재 사서 나 1년 만에 다 쓰고 죽겠다. 한 사람 있겠지. 그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매년 받으면 그것도 있고요. 일시불 받았으면 여러분이 그거 갖고 뭐 할 수도 있어? 상품 선택이 다양하잖아요. 더 높은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일시불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줬지. 왜? 돈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1년 말에 A 현재 얼마? 할인해줘? 그럼 1년 말에 100만 원, 현재 얼마냐? 100만 원보다 작죠. 뭐 할인을 하니까 얼마? 1 플러스 얼마? R인데 기간 몇 년? 1년. 그러면 2년 말에 A는 얼마? A. 1 플러스 R에 얼마?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N년 말에 A는 얼마다? A는 1 플러스 R에 기간이 몇 년? N년. N이니까 몇 스? N스. 이걸 다 더해준 게 바로 뭐다?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 자, 일시불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자, 268페이지 또 기출체크 바로 위에 일시불의 동그라미. 키워드를 잘 봐야 돼. 일시불. 현재 일시불로 받는 금액 얼마냐? 이걸 뭐라고 했죠? 다 더해준 것을 연금의 현재 가치. 다 더해준 것을 연금의 현재 가치. 그러면 다 더해주니까 또 공통되는 뭐를 묶은대요? 공통되는 수식 A를 묶습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R에 1승분의 1. 1 플러스 R에 얼마?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얼마 나온다?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걸 다 더해주면 이거 얼마다? 다 더해주면. 요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거기 또 암기하면 게 아니에요. 요걸 다 더해준 요걸 뭐냐? 또 연금일 때는 또 연금수가 현재 가치일 때는 또 현재 가치 개수. 현재 가치에다 그래 개수만 붙이면 돼.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연금의 A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요거 계산한 결론이 교재 나왔는데 그 결론은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저도 암기면 안 돼요. 저도 암기 못하는데 이러면 그걸 어떻게 암기하려고. 그런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암기 꼭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구하는 방법들은 다 뒤에 가서 빠르게 구하는 방법들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수식에서 또 A는 얼마? 요 수식에서 A는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양변을 뭘로 나눠줬다? 이번은 빨간 수식을 양변으로 뭐 해줬다? 나눠줬어요. 그럼 연금의 뭐죠? 현가 개수. 현재 가치 개수를 현가 개수죠. 자, 또 요 수식과 이 수식 두 개를 곱하면 얼마? 1. 두 개 곱하면 얼마? 1. 또 어떤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럼 요것을 뭐라고 해요? 이 연금의 현가 개수 분위를 우리는 저당 상수라고 해요.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거 출제했거든요. 작년도에. 자, 작년도 요거.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 관계에 있다. OX. 작년에 그거 출제했어요. 또 지문상에. 박사에. 자, 그러면은 요 A가 이제 중요하죠. A가 뭐다? 이제 A. A를 아까 우리 지렛대 효과 배울 때 앞에 A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뭐라고 해요? 부채 용어가 아까 앞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 여러분 원리금 상환액이 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아, 그건 다 아시네. 이거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원리금 상환액 하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대출 받으면 매월 원금도 주고 이자도 주자. 그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면은 요걸 했는데 요게 연금의 현재 가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는 현재 요 다 대중은 현재 일시불 받는 금액이죠. 자, 여러분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 자, 여러분 주택 융자금인 대출금은 현재 5억 대출 받다 그러면 5억 현재 일시불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현재 일시불 받잖아요. 대출금이야.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다? 대출금.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요걸 구할 수 있다. 요걸 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요걸 때 뭘 때? 여러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자, 원리금 여러분 돈을 대출 받으면요. 돈을 갚아 나가는 방식인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때 이 수식을 이용하는데 시험 문제 여러분 2년 전 그러니까 29회 시험에 이 원리금을 뭘로 출제하세요? 원리금은 원금으로 출제했어요. 진짜 다르거든요. 원리금 원금 엄청 달라요. 원금 균등 출제해버린 거예요. 뭐일 경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일때 이 수식이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 이렇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에 매 기간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에는 대출금에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죠. 이걸 출제하는 거예요. 요거 올해 시험에 출제되는 진짜 중요한 수식. 원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원래 모르면 큰일 나요. 그거 출제되는 수식인데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대출금에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 기간 갚아 나가야 할 뭐를?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일 경우.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이거 하나마다 기억해두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 시험에는 뭐 낸 줄 아세요? 저당상수 요거잖아요. 요게 요거 대신 뭐 나오냐? 감채기금계수 출제해버립니다. 말을 바꿔서. 여러분 시험 문제 내면요. 그 원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당상수 한번 갑니다. 기출 체크. 자, 며칠 전 결혼한 신혼부부 L과 S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분양 시에 이미 저당이 설정돼서 주택 융자금 얼마다? 6천만 원. 갑니다. 요 수식 보세요. 주택 대출금이 봐도 주택 융자금이 얼마? 6천만 원이 우리가 있다. 기간 몇 년? 10년. 연 이자율은 10%라고 할 때 이들이 매월 얼마씩 상환해 나가야 할지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자, 6천만 원 곱하기 얼마? 여러분 0.1은 뭔지 아세요? 0.1은 10%, 연 이자율. 그럼 12개월로 나눠주니까 이거 뭐다? 월 이자율이야. 매월 했잖아요. 월 이자율. 그 12분의 0.1이 월 이자율이라는 게 이게 위에 12분의 0.1이 이게 월 이자율이에요. 그 수식에.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세요. 1 마이너스가 나오죠. 1 플러스 또 얼마? 요거 12분의 0.1은 또 뭐다? 요거 월 이자율인데 이게 마이너스 120인데 뭐죠? 1년은 12개월인데 10년이니까 몇 개월? 120개월. 그 120이라는 게 120개월이에요. 니 꼴은 79점? 요 계산했다 얼마? 79.29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요거 보면요. 여기서 요 수식에서 지금 계산까지 다 해놨어요. 저당상수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럼 한번 보세요. 대출금 얼마? 6천만 원. 네, 요걸 곱했어요. 대출금에 요거 곱했더니 여기 뭐? 79만 2,900원. 79만 2,900원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죠. 여기 저당상수예요. 그럼 저당상수가 어느 거? 지금 요게 저당상수도 여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요 수식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잖아요. 요 수식이 저당상수 여기 없잖아요. 대출금에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데 여기 지금 문제 보기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얼마? 저당상수는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양변을 6천만 원으로 대출금 양변 나눠주면 돼. 6천만 원에 79점?
2,9만 원. 여기 저당 상수. 여기 정답. 수지 다 주어졌어. 그거 원리를 알고 그 바로 차면 5초 안 걸리지. 개념을 모르니까 틀리는 것이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근데 이런 문제 나와도 못 풀어요, 여러분. 지금 같이 푸니까 푸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꼭 원래 출제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그 상환 조경표, 잔금 상환비율은 뒤에 가서 우리 금융에 가서 같이 배우기로 하고, 자, 여러분 교재 275페이지에 위험으로 갑니다. 자, 위험은 거기에 불확실성 또는 뭐다? 변동성. 자, 여러분 미리 불확실성이 위험이야. 이런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뭐도 높다? 위험도 높은 거야. 또 주식시장은 변동성 얘기 많이 하는데 변동성이 높을수록 또 위험도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위험의 유형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유형에 사업상, 비즈니스 사업상 위험이 있어요. 말 그대로 사업이거든요. 부동산 여러분 투자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야 돼?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이 수익성에 관련된 위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해서 시장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임대료 수입이 떨어져요. 되겠죠? 이것은 무슨 위험? 시장 위험이야. 이런 게.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자, 그리고 거기 운영 위험이 있거든요. 운영 위험은 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 상가 건물 하면 여러분 매월 뭐를 받아야 돼요? 임대료 받는데 임대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장사 안 돼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임대료가 연체된다든지, 예? 예?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라고 하거든요. 영업경비 또는 다른 말로 운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비용이 영업경비가 급격히 올라요. 비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지. 그래서 이러한 영업경비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수익성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을 한다. 말하는 개념이 바로 무슨 위험? 운영 위험. 운영에 따른 위험이에요. 말 그대로. 위치적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죠.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란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 말은 위치가 그만큼 수익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무슨 위험? 위치적 위험. 위치적 위험. 자, 우리 요즘에 우리 부동산 투자 연예인 중에 제일 투자를 그래도 잘 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서장훈 씨인데, 농구. 서장훈 씨는 그 계약금 받아서, 예? 예. 부모님은 또 주지를 않았겠지. 자기가 받은 건데. 그래서 서장훈 씨는 그걸 받아서 뭐를 생각하면요. 은행 융자, 아까 자기 자본, 남이 돈, 대출 받아서 건물을 하나 샀어요. 노후를 위해서. 어디 샀냐면 양재동에 건물 샀어요. 양재역 앞에 건물 샀는데 그때 샀을 때 그 건물 가격이 얼마냐? 15억에서 20억 사이 그 정도 된 건물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냐? 300억이에요. 우리 뭐 꼬마이 비팅 그런 얘기 아니야? 3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폭등한 거지 그 사이에. 네? 투자 잘한 거죠. 잘한 거지. 네? 네? 그래서 재미 붙였잖아요. 이거 되네? 해서 또 어디에 홍대 가서 또 건물 사는 거야. 네? 네? 홍대 양양석 옆에 가서 양양석에 눈은 또 부동산 잘 보니까 옆에 가서 또 건물 샀어. 홍대 양석 건물 있죠? 그 바로 옆에 입구에 바로 또 샀어요. 근데 그것도 130억 주고 샀어. 네? 대출 70억 끼고. 근데 그 건물 샀는데 지금 얼마냐? 200억이야.
그러니까 그게 투자야.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거지. 미래의 가치를 보고 과연 그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하려면요. 하여튼 미래의 불확실성 투자면은 위험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미래의 불확실성 투자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위험에 대한 대가는 뭘로 나타난다? 수익이 나타난다. 이걸 잘 비교해야 돼. 위험도 있지만 수익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 뭐를 출제하냐면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 수익, 이 관계가 어떤가. 이걸 매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당연히. 그러면 지금 위험의 유형에서 사업상 위험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업상 위험이 그래서 2년 전에 또 출제를 한 거예요. 사업상 위험. 또 금융 위험도 27회 시험에 사업상 위험 출제했고요. 금융 위험은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 금융은 배웠잖아, 아까. 자금을 융통받는 거. 누구한테 융통받아야 돼? 금융기관. 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대출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원금, 이자,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점 높아지죠. 대출금 많아지면. 그러면은 채무, 원금이자 못 갚는 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 여러분, 원금이자 제때 못 갚는 걸 다 전문 용어로 채무 불이행. 이 채무 불이행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 위험을 무슨 위험? 금융 위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금융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융자 받는 것을 부채로 생각하느냐, 내 돈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마인드가 달라요. 투자할 때. 그래서 금융기관의 돈은 무조건 내 돈이다. 내 금융기관 돈은 내 돈이다. 맡겨놨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금융기관 돈은 빌려서 이자를 갚는다. 부채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 여러분 1억을 빌리든 100억을 빌리든 빌린 건 똑같아요. 네? 1억 빌려서 돈 못 갚았다. 은행에서 열심히 전화 옵니다. 100억 빌려서 돈 못 갚았다. 전화 안 와요. 대손 처리해버리지. 그럼 1억 빌려요? 100억 빌려요? 100억 빌려야지, 당연히. 1억 빌려서 망하든 100억 빌려서 망하든 망하면 똑같아. 그럼 돈 많이 빌려서 이왕 망해서 큰 사업하고 망하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성공하면 더 크게 벌고. 그래서 여러분 대출 받을 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본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득 보잖아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게 보는 거예요. 소득.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옛날엔 그걸 안 봤는데 요즘 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는요, 그런 걸 안 봐요. 외국은 신용입니다. 신용. 여러분 신용 가지고 대출을 해줘요. 자, 그 우리나라는 신용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데 신용도가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 하면은 사업가 아니야. 사업가 신용도 안 나. 이거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데. 신용도 가장 좋은 사람 누구야? 공무원이야. 비리 없는 한 평생 직장이잖아. 공무원은 무조건 대출해줘.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신용도가 다 그게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 수익을 할 때, 금융상의 위험이 발생할 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직업군이 있고 위험도가 낮은 직업군인데 항상 뭐를 따진다? 신용도. 이건 금융에서 또 배웁니다. 그래서 금융상의 위험은 여러분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게 달라져요. 신용도에 따라.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들어갔으니까 법적 위험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법적 환경, 대표적인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대표적 수단 뭐다?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또 요즘 많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정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의 변화, 이런 것으로 나오는 게 법적 위험. 우리는 요즘 법적 위험 좀 많아요. 보면 정부가 자주 바뀌잖아요. 법 정책을. 자,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뭐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자, 여러분이 1월 달에 TV 한 대의 가격이 100만 원인데 1년 지났더니 120만 원에 똑같은 TV가. 그럼 돈의 가치가 20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예? 부동산 가격은 올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전과 동일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 즉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이 무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이야. 그럼 시험 문제는 그거 내면 좋은데 그걸 안 내고 다른 걸 내요. 요거 우리 금융가서 배우거든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대출해준 여러분에게 대출해준 금융기관 손해봐. 대출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융기관 손해보니까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한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뭐를 올려야 돼? 대출 금리 올려야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시켜서 여러분에게 뭐를 인플레이션 따른 위험을 떠넘겨 점가시켜. 이런 대출은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변동금리 대출.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의 약 92%가 무슨 대출?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여러분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 지문을 제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또 유동성 위험이에요. 유동성을 다른 말로 황금성 위험. 유동성 위험을 황금성 위험. 그럼 황금성은 배웠나요? 아까 뭐죠?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 배웠잖아요. 그럼 유동성 위험은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 가치가 5억이에요. 근데 나는 이민을 가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 가기 위해서 급매물로 4억에 매각했어. 5억짜리를. 얼마 손해봤어요? 1억. 그게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손실의 가능성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 그게 유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위험을 배웠으니까 아까 위험 수익 관계에서 다음 주에는 뭐를 배운다? 수익, 수익률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위험 수익은 어떤 관계냐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투자 이론을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습니다.